일단은 채점부터 합시다. 채점부터 할게요. 불러도 돼?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에 1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1번, 10번에 4번, 11번에 2번, 12번에 4번, 13번에 5번, 14번에 1번, 15번에 2번, 16번에 5번, 그다음 17번에 15분의 7, 18번에 33분의 23, 19번에 49, 20번에 1번에 35, 2번에 2, 3번에 10 곱하기 n-1, 10n-10이라고 쓰셔도 돼요. 18번 33분의 23. 틀린 거 한 번씩들 다시 한번 쭉 봐보세요. 본인이 왜 틀렸는지. 계산 실수로 틀린 거는 그냥 빠르게 보시면 되고, 몰라서 틀린 것들 체크하시고. 체크들 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질문 안 할 거지. 아니요. 뭐 8번은 첫 페이지가 아니잖아. 첫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 6번 또 없어? 괜찮아? 그럼 6번 봅시다. 6번에 x 플러스 a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와 x4제곱의 개수의 합이 0이다. 이거 이항정리 문제죠. 이항정리 문제. 이항정리 어떻게 하는 거였어? a 플러스 b의 n제곱에서 결국에 여기에 지금 n제곱이라는 말은 문자를 몇 개 고르겠다? n개 고르겠다라는 소리고, 그럼 그랬을 때 a의 r제곱의 개수는 뭐가 된다? ncr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b는 n-r제곱이 된다라는 게 이항정리였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a의 5제곱이니까 지금 문자를 총 5개를 고르겠다. x와 a 중에 총 5개를 고르겠다라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x세제곱의 개수라는 건 x를 몇 개 골랐다? 3개 골랐다. 그럼 a는 몇 개 골랐다? 2개 골랐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개수가 제가 되겠죠? 맞죠? 개수가 제가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x 4제곱의 개수는 5개 중에 x를 몇 개 골랐다? 4개 골랐다. 그럼 a는 몇 개 골랐을 것이다? 1개 골랐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10이다 하시면 a 값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a 값 구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질문 8번 또 11번 10번
7번, 9번은? 7번, 9번 괜찮아? 그러면 봅시다. 8번부터 보면 되는 거죠. 8번 보시면 지금 여기서 20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인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리수는 루트 2도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요. 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가는 애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치? 그럼 얘네들을 경우를 다 나눠서 세기에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로 푼다? 여사건으로 푼다. 전체에서 유리수인 거, 길이가 유리수인 걸 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전체는 뭐가 된다? 전체는 20C 2가 되겠죠. 20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분인 거니까 20C 2가 되는 거고 거기서 빼겠다. 5를 유리수를 빼겠다. 그런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이잖아. 맞죠? 그럼 유리수라는 소리는 길이가 몇이란 소리야? 자연수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왜 분수가 될 수는 없어.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분수가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쭉 적어볼게요. 길이가 1인 애들. 길이가 1인 애 몇 개인지 보자. 일단 가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4개죠? 그런 게 몇 줄? 총 4줄 있으니까 총 16개 있을 거고요. 더하기 세로 하나, 둘, 3개 있네. 맞죠? 그런 게 몇 줄? 총 5줄이니까 15개 있을 거예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길이가 2인 거. 길이가 2인 거 보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나오네.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4줄이니까 총 12개 나올 거고요. 더하기 세로 볼게요. 세로 하나, 둘, 2개지? 그러니까 그렇게 몇 줄? 5줄이니까 총 10개 나오겠네. 맞죠? 그 다음에 길이 3인 거 볼게요. 길이 3인 거 보면 가로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총 4줄이니까 8개 있을 거고 세로는 그냥 얘가 끝이죠? 맞지? 그러니까 몇 개 있을 것이다? 세로는 5개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길이 4인 거 볼게요. 길이 4인 거 보시면 가로는 그냥 쭉이네. 맞지? 그렇게 해서 몇 개다? 4개다. 그렇게 해서 20C2에서 얘를 빼면 답이 120인가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 120을 체크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5도 있어요. 5도. 왜? 직각삼각형에서 3대 4대 5 있잖아. 맞지? 대각선이 전부 다 무리수가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다? 여기 길이 3, 여기 길이가 4니까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길이가 5가 되겠지. 3대 4대 5니까. 그런 게 몇 개 있다? 그런 게 2개 있다. 그래서 얘가 118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10번에 부등식에서 NC1부터 NCN까지의 합이 나와 있는데 얘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항계수의 성질이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뭐냐? 쟤는 뭐냐? 1 플러스 x의 n제곱이 있다. 1 플러스 x의 n제곱이 있고 얘는 개수를 다 적어보면 NC0, 그 다음에 NC1 이렇게 쭉 가서 NCN까지 가는 애다.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다? 전체 개수의 합에서 NC0만 빠진 거다. 근데 전체 개수의 합은 x에다 몇을 집어넣는다? 1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얘는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 2의 n제곱이 뭐보다 크고 1001보다 크고 뭐보다 작은 걸 찾아라? 1001보다 작은 걸 찾아라 라는 소리다. 그러면 2의 10제곱은 1024인 거고요. 11제곱은 2048인 거고 12제곱은 4096인 거고 13제곱은 8192가 되면서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뭐 10, 11, 12, 13 해서 더하시면 46 이렇게 나오네. 됐지?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11번 한번 같이 보면 6명의 학생 A, B, C, D, E, F가 있고 각각 1개 이상 7개 이하로 같은 종류의 사탕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그랬을 때 각각 사탕의 개수가 A, B, C, D, E, F고 사탕을 나누어 준 결과 저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얘를 일단은 첫 번째로 크기순 배열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었다고. 맞죠? 이건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크기순 배열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A, B, C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뭐 1부터 5까지다. 이렇게 한번 봐볼게.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하고 그 중에 3개를 선택하겠다. 왜? A, B, C한테 숫자를 하나씩 줘야 되니까. 맞죠? 그 중에 3개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 3, 5를 선택하면 A는 1인 거고 B는 3인 거고 C는 5인 거였죠. 그래서 크기순 배열은 뭐로 푼다? 조합으로 푼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지? 왜? 배열이 한 가지이기 때문에. 숫자만 고르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추가되면 여기에 등호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면 등호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순 배열이기 때문에 뭐로 푼다? 조합으로 푼다.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이 허용되는 조합이다.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H3이 되는 거지. 5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고르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쟤는 지금 등호가 총 5개, 부등식에 다 총 5개가 섞여 있는 건데 그 5개 중에 몇 개가? 그 5개 중에 2개가 지금 등호가 빠져 있는 거야. 5개 중에 2개만 등호가 빠져 있다고. 그럼 뭐로 풀어? 여사건으로 푸는 거예요. 전부 다 등호가 있으면 뭐로 풀어? 중복조합으로 풀잖아. 그 중에 몇 개만 빠진 거야. 2개만 빠진 거니까 2개 빼면 되지. 근데 만약에 등호가 이렇게야. 반대로. 그럼 뭐 하면 돼? 얘를 전체라고 보고 거기다 이제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같을 때를. 맞지? 맞지? 그러면 문제 한번 보자. 쟤는 어떻게 보겠다? 일단 전부 다 등호가 있다라고 보겠다. 그리고 우린 지금 1개 이상 7개 이하니까 쟤를 어떻게 볼 수 있다? 1부터 A, B, C, D, E, F고 여기가 7.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맞죠? 근데 여기서 빼주면 된다고. 뭐를? 여기에 등호가 있는 경우를. 그 말이 뭔 소리야? A, B가 같은 경우를 빼면 여기 등호 사라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얘가 뭔 뜻이야? 크거나 같다잖아. 맞죠? 일단은 그럼 이 2개를 합쳐서 이렇게 써놓고 거기서 뭐를 빼면? 같은 경우만 빼주면 큰 경우만 남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얘 등호도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B, C가 같은 경우를 빼면 되겠네. 괜찮나요? B, C가 같은 경우를 빼면 되겠네. 근데 이 과정에 A, B가 같은 거 빼고 B, C가 같은 걸 뺐어. 그럼 이 과정에 뭐가 생길 것이다? 중복이 생길 것이다. 뭐? A, B, C가 다 같은 거. 그건 한번 더 해주셔야겠죠.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푸는 거다.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구해봅시다. 봐봐. 얘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숫자 몇 개? 총 7개. 그 중에 몇 개의 숫자를 고르겠다? 6개. 7, H, 6이겠지. 거기서 빼는 거야. 얘를 A, B가 같은 경우야. A, B를 같다라고 해서 다시 써볼게. 1. A는 B. 그 다음 C, D, E, F에 7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A, B가 같은 거니까 내가 얘를 그냥 하나로 봐도 되겠네. 맞나요? 그럼 우리 숫자 몇 개 고르는 거야 이제? 5개만 고르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뭐가 돼? 7, H, 5. 얘도 마찬가지겠죠. BC가 같은 경우니까. 맞니? 그럼 얘는 이렇게가 하나인 거잖아. 다 같은 거니까. 그럼 뭐가 돼? 7H, 4가 되겠죠.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래서 7H6에서 7H5 두 번 빼고 7H4를 더해주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질문 있니?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해설 다 끝나고 그 3단원 테스트 보담 알았죠? 보담 아신 분들은 마지막 이제 시간 끝날 때까지 보고 틀린 거 고치고 해보시면 되고 그 전에 3단원 테스트를 보기 이전에 오늘 푼 거 틀린 것부터 고치세요. 알겠죠? 그래서 질문할 거 다 하고 가 오늘. 알겠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질문 12, 13, 14, 15
14번 또 13번은 제가 빙고 하고 싶어 하는데 마지막 하나 안 채워줘? 없어? 괜찮아? 13번? 그럼 넘어갑시다. 12번 볼게요. 12번 보시면 표본공간 S의 의미의 두 사건을 A, B라고 하겠다 라고 돼 있고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 B를 더한 게 1이냐? 혁준아 이거 설마 동그라미 쳤니? 기억. 그 왜 아니야? 왜 아닌 거야 기억이? X 쳤다며 왜 아닌 건데? 아닌 것 같아서? 그럼 그냥 찍는 거네? 몇 개 틀렸어 너?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그래? 봅시다. 제가 봐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 겹치는 게 없대. 근데 더했을 때 1이려면 A와 B는 무슨 관계여야 돼? 여사건의 관계여야 돼. 여사건의 관계. 알겠지? 알겠지? 여사건의 관계여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여사건이라는 말 없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바깥쪽 남는 거잖아. 그치? 더했을 때 1이라는 건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인데 얘 반대로 넘겨볼게. 얘 반대로 넘기면 뭐가 돼? P A 합집합 B와 P A 더하기 PB야.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커? 당연히 얘가 더 크거나 같겠죠? 왜? 여기서 뭘 빼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을 빼줘야 합집합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교집합을 안 뺐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겠죠?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반대로 넘길게요. 그럼 뭐가 된다고? A 더하기 B 빼기 교집합. 뭐가 돼? 합집합이 되죠. 합집합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지. 왜? 모든 확률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고. 디귿 이거 어떻게 하니? 리을 어떻게 하니 이거?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뭐로 바꿔? 그치.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바꾸지? 요만큼은 어떻게 바꾼다고? A 합집합, B로 바꾼다고. 맞죠? A, B 더한 다음에 교집합 뺀 거니까. 그럼 뭐로 바뀐다? 아, 합집합과 그거의 여집합을 더했으니까 1이다. 맞아, 틀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 같은 스타일이 요즘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애고 작년 이제 수능에도 등장했던 유형의 문제인데 당연히 이것보다는 당연히 더 어려웠죠. 수능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사실 개념하면서도 우리 개념원리 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지금 가족권처럼 n이 1, 2, 3, 4일 때 저 뒤에 어떤 조건이 나오면 뭐라 그랬냐면 그냥 1, 2, 3, 4를 집어넣어서 다 쓰라 그랬어. 어차피 4개밖에 안 되는데 쟤를 눈으로 보고 머리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쟤는. 알겠죠? 알겠죠? 어떤 조건이 나와. 근데 n이 1, 2, 3, 4일 때라고 나와 있어. 그럼 1, 2, 3, 4 그냥 집어넣어. 뭐 n이 10개면 사실 다 집어넣기 좀 그렇지. 근데 4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써보라는 거야. 근데 그 쓰기 이전에 얘를 반대로 넘겨서 써볼게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서 한번 써볼게. 그럼 1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1 집어넣으면 A2는 A1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고, A3은 A2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고, A4는 A3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 다음 마지막 A5는 A4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다 써놓고 얘를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5라는 애는 뭐보다 크다고? A4 플러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그런데 A4는 뭐보다 커? A3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A4 플러스 3은 A3 플러스 몇보다 클까? 6보다 크겠죠. 그럼 그 다음은 A2 플러스 9보다 클 거고 그 다음은 A1 플러스 12보다 크거나 같겠네? 근데 A5는 2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1은 의미 아닌 정수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뭐보다 크겠니? 1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봐. 내가 A2 플러스 9를 구해봤더니 얘가 10이더래.
그럼 A2는 몇인 거야? 1인 거지. 내가 이 값을 하나 정했더니 A2의 값도 몇 개가 나와? 하나가 딱 떨어지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11이더래.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얘가 11이더래. 그러면 A3은 뭐가 나와? 5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 각각의 값을 하나 구해내면 A1, 2, 3, 4, 5도 하나씩 만들어지네.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C라고 두고 D라고 두고 E라고 두면 A, 1, 2, 3, 4, 5의 순서쌍의 개수와 A, B, C, D, E의 순서쌍의 개수는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왜? 얘와 얘가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얘 하나 정하면 얘 하나 정해지는 거라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뭐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런 애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12부터 20까지 숫자 몇 개? 12부터 20까지 숫자 몇 개? 9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고르겠다? 5개를 고르겠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둘을 더하시면 14니까 13, C, 5 해서 계산해서 답 찾으시면 되겠죠.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예요. 질문! 없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15번 보시면 댄스 동아리와 연극 동아리를 포함하여 총 5개의 동아리와 일반 학생으로 구성된 5개의 장기자랑 팀이 축제에서 공연을 하려고 한다. 댄스 동아리가 연극 동아리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거나 댄스 동아리와 연극 동아리 사이에 4번의 공연이 발표되는 순서로 진행될 확률을 구하여라. 확률이니까 분모에다가 그냥 전체 깔면 돼. 전체는 어차피 10팀이니까 10팩토리얼일 거야. 맞죠? 그럼 우리 이제는 분모에다가 그냥 10팩토리얼 깔아놓고 분자만 보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분자를 지금부터 구해볼 건데 첫 번째 경우는 뭐다? 댄스 동아리가 연극 동아리보다 앞에 있는 경우를 보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댄스 동아리와 연극 동아리 사이에 4팀이 있는 거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러면 얘 구하고 얘 구한 다음에 둘을 더하면 뭐가 생기니? 중복이 생기죠? 그럼 그 중복을 빼주는 거지. 맞죠?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봐봐.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고 그 둘을 더해. A를 더하고 B를 더해. 그럼 뭐가 생겨? 가운데 교집합이 중복으로 생겨. 그러니까 그 교집합을 한 번 빼주는 거였지. 근데 잘 봐. 내가 A를 먼저 더했어. 그 다음 두 번째 B를 구하는 과정에서 얘를 더하는 거야. 그럼 교집합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중복을 안 빼줘도 되지. 맞죠? 이게 사실 이렇게 경우가 2개밖에 없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 근데 경우의 수가 4개, 5개로 나눠지면 이게 생각보다 커. 그러니까 뭐야? 중복을 나중에 빼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다? 애초에 셀 때부터 중복이 없게끔 세보라고. 봐봐. 그럼 얘부터 세볼게. 얘는 뭐다? 댄스 동아리와 연극 동아리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 특정 조건이다 라고 불렀다고 우리 이걸. 알겠죠? 원래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을 했었냐면 10팀이니까 이렇게 10팀이 있다. 그 중에 어차피 댄스 동아리가 어딘가에 들어갈 거고 연극 동아리가 어딘가에 들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10팀 중에 몇 팀을 골라 10자리 중에 몇 자리를 고르고 일단 2자리를 고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와 여기를 골랐다라고 치면 앞에는 뭐가 들어가고 댄스 동아리가 들어가고 뒤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간다? 연극 동아리가 들어가야만 한다. 그렇죠? 그럼 자리 몇 개 남아? 8개 남으니까 8팩토리얼이겠죠. 이렇게 해석을 했었다고? 맞지?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얘가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그냥 같은 걸로 봐. 똑같은 X로 봐. 그러면 그냥 10개 나열은 10팩토리얼이고 그걸 가지고 중복이 2개니까 2팩으로 나눠. 이렇게 했었다고.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때도.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보신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일단은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댄스 동아리와 연극 동아리 사이에 4팀이 들어가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 원래 했던 거야. 했던 건데 얘를 어떻게 보자. 10팀이 있고 그 사이에 4팀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댄스 동아리와 연극 동아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다고. 맞아? 그럼 우린 그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겠다고 먼저. 그럼 내가 요렇게를 고른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다가 댄스 동아리와 연극 동아리를 집어넣을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이에 내 팀이 들어갈 거니까. 그럼 몇 팩이야? 두 자리에다가 두 개 집어넣는 거니까 2팩이지.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거, 앞에서 얘기했던 거. 중복이 안 되게끔 세보자고. 나중에 뺄 생각하지 말고. 애초에 셀 때부터 빼면서 생각하자고. 우리 이미 앞에서 뭐 셌어? 댄스 동아리가 연극 동아리 앞에 있는 건 다 센 거야, 1번에서. 그럼 두 번째 거 셀 때. 그 경우는 안 세면 되잖아. 그러니까 두 자리 골랐어. 그 다음 뭐 하면 돼? 여기에다가 연극 동아리 박아놓고 여기에다가 댄스 동아리 박아놓으면 안 겹치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라고 보는 거야? 여기서 2팩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라고 보겠다고. 그럼 안 겹칠 거고 놓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럼 곱하기 몇 팩? 8팩 하면 되는 거죠. 이 둘을 더해서 뭐로 나눠라? 10팩으로 나눠라. 그러면 이제 8팩은 어차피 약분되고 나머지만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가 뭔 소린지?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예전에 모의고사에 4개짜리가 나온 적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 분류가 1, 2, 3, 4 해서 4개짜리? 그럼 중복을 나중에 다 빼줘야 되잖아. 근데 너네 그래 3개짜리는 그렇다 쳐. 3개짜리는 우리 집합에서 배우잖아. 어떻게 배워? A, B, C 더한 다음에 교집합 3개 빼고 그 다음 3개짜리 교집합 더하는 거잖아. 기억나 그거? 얘 빼고 그 다음 요거 이제 A 교집합, B 교집합, C 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 3개짜리는 이거 가지고 활용한다 쳐. 중복 뺄 때. 근데 4개짜리는 4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너네 그려본 적 있어? 집합 4개 나오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중복 뺀 다음에 겹치는 거 다시 더해줄 거야? 엄청 많아져 그러면 세야 될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애초에 셀 때부터 중복을 빼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원래 중복을 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팩 약분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6, 17, 18, 19번에서 18번 17번 16번 19번은 안 해도 돼? 19번 해줘? 안 해도 돼? 괜찮아? 봅시다. 16번부터 16번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의자가 있는데 8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임의로 원형으로 배열할 때 이웃하는 2개의 의자에 적혀있는 수의 곱이 8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나와 있어. 그럼 그 말은 이웃한 두 수가 뭐만 아니면 돼? 이웃한 두 수가 1, 8이거나 2, 4거나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그럼 뭐로 풀래? 여사건으로 풀겠죠? 왜? 얘만 아니면 되니까. 맞지? 그럼 차라리 전체에서 빼는 게 낫겠죠? 그럼 어차피 전체는 얘는 확률이니까 1이야. 맞죠? 그러면 1, 8이 이웃한 경우와 2, 4가 이웃한 경우를 한번 더 해볼 거라고. 맞지? 얘 아니면 얘인 거니까. 그럼 우리 원순열 어떻게 풀기로 했어? 하나 박아놓고 하나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보기로 했지? 그럼 내가 그 박아놓는 거를 1로 박아놓을게. 1로 박아놓는 거야. 그러면 8은 어디 들어가야 돼? 8은 어디 들어가야 되니?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들어가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몇 가지 경우? 2가지 경우. 8이 여기다가 박혔어. 그럼 몇 개 남은 거야 숫자? 6개 남은 거니까 그냥 6팩토리얼 괜찮나요? 더하기. 그럼 두 번째 얘도 사실 얘랑 똑같아. 그러고 나서 중복을 빼도 돼. 근데 그건 쉬운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 겹치게끔 해보자. 안 겹치게끔. 그럼 얘도 방식은 똑같아. 일단 2, 4가 이웃한 거니까 2 하나 박아놔. 그럼 4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들어가겠네? 그럼 몇 가지 경우? 2가지 경우 있겠네? 그럼 내가 여기다가 4를 박아놓은 거야. 근데 우린 안 겹치게 보겠다고? 그럼 이제 1과 8은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몇 가지? 하나, 둘. 그럼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남아있겠죠? 여기에 1과 8을 지금부터 집어넣어 볼 건데 어떻게 집어넣겠다? 이웃하지 않게끔 집어넣어 보겠다. 그럼 너네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 나머지 애들 먼저 배열해놓고 그 사이사이에다 집어넣죠. 맞지? 그럼 잘 봐. 우리 숫자가 1, 2, 3, 4, 5, 6,
7, 8인데 이미 2와 4는 썼어. 근데 1과 8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쓸 거야. 그럼 뭐부터 쓰는 거야? 3, 5, 6, 7부터 쓰겠네. 그러면 3, 5, 6, 7을 자리 신경 쓰지 말고 3, 5, 6, 7을 여기다 나열할 거야.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괜찮니? 그럼 3, 5, 6, 7 아무렇게나 써볼게. 3, 5, 6, 7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1과 8은 이제 어디 들어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5자리 중에 들어가겠지. 사이사이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몇? 5 곱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내가 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 의자가 놓여져 있고 그 안에다가 뭔가 배치를 시키는 문제가 당연히 있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괜히 복잡해질 때가 있어. 반대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자 했냐면 의자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가 의자를 들고 온다라고 생각하라고. 알겠죠? 각자가 의자를 들고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아까 처음에 그렸던 의자를 다 지우고 다시 쓴 이유가 그런 거야. 만약에 의자가 고정돼 있다라고 치면 4 옆에 3이 붙어 있을 때, 아닐 때 막 이런 거 막 따져서 다 구해야 돼. 근데 그러지 말고 일단 4개를 배열해 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당연히 전체니까 7팩으로 나눈 다음 그걸 1에서 빼시면 되겠죠. 6건이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만약에 그냥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얘랑 똑같을 거니까 얘 곱하기 2 한 다음에 중복 빼면 돼. 알겠죠? 어차피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똑같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은 보시면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3, 5에 마이너스 n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는 3분의 n 또는 5분의 n이 나와서 얘가 정수이려면 n은 3 또는 5의 배수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3 또는 5의 배수 개수 센 다음에 존재할 확률이니까 30분의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 보시면 잘 봐. 1부터 12까지 적혀있는 공이 12개가 있고 그걸 가지고 한 개씩 꺼내서 공에 적힌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될 때까지 계속 꺼내겠대. 맞죠? 그러면 몇 번 꺼낼 수 있어 우리가? 최대 몇 번까지 꺼낼 수 있니? 지금 마지막에 보면 공은 다시 넣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최대 몇 번까지 꺼내는 거야? 최대 12번까지 꺼낼 수 있는 거야. 6의 배수가 계속 안 되면. 맞죠? 최대 12번까지 꺼낼 수가 있다. 그 상황에서 뭐다? 공을 3개 이상 꺼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풀어? 6건으로 풀겠죠? 12개까지 다 세는 게 아니라. 맞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뭘 뺀다? 1개 뽑았을 때 끝나는 경우와 2개 뽑았을 때 끝나는 경우를 빼시면 된다. 괜찮나요? 그러면 1개 뽑았을 때 끝나는 경우부터 볼게. 1개 뽑았을 때 끝나는 경우는 뭐다? 지금 6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꺼낸 공이 6 또는 12면 멈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야? 1개 꺼냈을 때 끝날 확률은 12분의 2겠네요. 괜찮나요? 그 다음 그럼 두 번째. 2개 꺼냈을 때 끝날 확률이 중요하겠지, 당연히. 얘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2개 꺼냈을 때 끝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2개 꺼냈을 때 끝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돼? 일단 2개를 꺼냈다는 건 숫자 2개를 더했을 때 6의 배수가 된다는 거네. 맞죠? 그럼 일단은 숫자 2개 꺼냈을 때 6의 배수가 되는 것부터 찾아봅시다. 그러면 합이 6인 거. 뭐와 뭐? 1호. 그 다음 2, 4. 3, 3은 안 되지. 뽑았던 거 다시 집어넣지 않으니까. 그럼 반대로 4, 2도 되고 5, 1도 되겠죠? 순서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합이 12인 거. 1, 11. 그 다음에 2, 10. 그 다음 3, 9. 쭉 가겠네. 어디까지 가? 아니면 다 적어 그냥? 4, 8 있을 거고 5, 7 있을 거고 그 다음 6, 6은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얘 몇 배? 2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합이 18인 거
원래는 6, 12부터인데 안 되는 거고. 그럼 7, 11. 그 다음 8, 10. 9, 9 안 되고. 그러면 여기 곱하기 2 하면 될 거고. 마지막 24. 있어 없어? 없어. 12, 12여야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몇 개야? 4에 10에 4. 그럼 몇 개? 18개네. 그럼 분모에다가는 뭘 적으면 될까? 12 곱하기 11 여기 적으면 괜찮겠어?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얘는 약분하시면 6, 2고 일단 약분하지 말까? 어차피 이거랑 더해야 되니까. 차라리 얘를 이렇게 바꾸자. 12 곱하기 11분의 22로 바꿉시다. 이렇게. 그럼 이 둘을 더하면 12 곱하기 11분의 40. 이렇게. 12 곱하기 11이 몇이야? 132야? 그러면 1에서 빼는, 이거 지금 여사건이니까 1에서 132분의 40 빼면 132분의 90이 괜찮나요? 됐죠? 약분해 볼까요? 일단 2로 약분하면 4로 약분할까요? 4, 32에 4, 32 분의 4, 2, 8에 4, 32 이렇게 되겠네. 그 답은 33분의 23이 된다. 이렇게.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0번은 같이 봅시다. 20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20번에 x는 1부터 n까지가 있고 y는 1, 2, 3, 4, 5다. 그랬을 때 쟤는 아까 앞에서 했던 크기순 배열이지? 맞죠? 뭐다 지금 저거? F1, F2, F3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어디까지? FN까지. 맞나요? 근데 걔네들은 결국 어디 안에서 존재해? 1부터 5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겠죠? 그치? 왜 y값이 1, 2, 3, 4, 5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1번에 G3을 구하래. G3이라는 건 뭐야? n이 3일 때의 함수의 개수야. 그 n이 3이라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5까지 5개네? 그럼 답이 뭐다? 5H 3이 되겠네. 아까 했던 거니까. 맞죠? 맞죠? 근데 두 번째, 니은 2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G에 n 플러스 1은 HN 곱하기 GN이래. 괜찮니? 그래 놓고 너네한테 HN을 한번 구해보래. 그럼 HN은 결국 뭐야? 얘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GN만 구하시면 돼요. GN이라는 건 뭐다? 얘가 FN까지 있을 때의 함수의 개수. 그럼 OH 몇? OH N이겠죠? 숫자 N개 고르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OH N 분의 OH N 플러스 1이 되고 얘를 계산해라. 이게 아니라 쟤를 3으로 H3을 구하여라 라는 거니까 저기다 3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3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다음 마지막 치역의 원소가 2인 함수의 개수인데 얘가 딱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 막상 풀어보면 어렵진 않은데 좀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보통의 경우에 어떻게 푸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잖아.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1, 2, 3, 4, 5 중에 쓰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일단 치역의 원소가 2개니까 5, C, 2 괜찮나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과 2를 골랐어. 그럼 얘네들은 1과 2여야 돼. 맞죠? 그럼 이번엔 뭐가 돼? 2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야? 중복을 허용해서 n개를 고르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뭐다? EHN. 2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n개를 고르는 과정이라고. 그런데 거기서 2를 빼줘야 돼. 왜 빼줘야 될까? 전부 다 1인 경우와 전부 다 2인 경우를 빼면 돼.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n 마이너스 1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놓치시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리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절대. 그런데 잘 봐. 이게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건 모의고사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OC까진 괜찮고 얘를 좀 다른 방향에서 쳐다보자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얘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1과 2야. 그 말은 얘네들이 어차피 크기순이니까 앞에서부터 1, 1, 1, 1, 1 쭉 가다가 어느 순간 2로 바뀌어서 쭉 가게 되겠죠. 맞니? 크기순이니까. 그러니까 언제 바뀌는 거야? 중간에 딱 한 번만 숫자가 바뀌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어디서 바뀔지만 고르면 끝나네? 뭔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어디서 바뀔지 딱 그 순간만 골라주면 끝나잖아. 근데 숫자 지금 여기 몇 개? F1부터 Fn까지 몇 개? N개. 그럼 바뀔 수 있는 구간은 몇 개? N-1개. 간격은 N-1개니까. 그래서 여기 N-1이 되는 거야. 다시 숫자가 1, 2, 3, 4, 5가 있어? 그럼 중간에 한 번 바뀌겠대? 그럼 여기서 바뀔지, 여기서 바뀔지, 여기서 바뀔지, 여기서 바뀔지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한 개 고르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만약에 얘가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야. 그럼 몇 개 고르면 돼? 이 중에? 2개 고르면 되겠지. 2번 바뀔 거니까. 이해돼? 얘를 이렇게 다 쓸 필요가 없다고. 언제? 크기순 배열일 때. 크기순 배열일 때. 사실 2개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3개, 4개, 5개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세면 너무 많아져. 왜? 안 되는 거 다 빼줘야 돼. 치역의 원소가 5개야. 그럼 뭐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OHN 써놓고 OHN 써놓고 뭐 해야 돼? 치역의 개수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다 빼줘야 돼.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크기순 배열이니까 뭐 하면 돼? n-1씩 4 하시면 답이에요. 치역의 원소가 5개로 바뀌네. 2개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야, 사실. 이건. 치역의 원소 개수가 늘어나면 크기순 배열에서 치역의 원소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직접 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5개면 1, 2, 3, 4, 5가 나열이 돼 있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바뀌게 되는 순간만 골라주면 어차피 크기순 배열이니까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내가 흰색 바둑돌이랑 검은색 바둑돌을 나열할 거야. 흰색 바둑돌이랑 검은색 바둑돌을 나열할 거야. 근데 흰색이 10개고 검은색이 10개인 거야. 근데 검은색은 무조건 인접해야 된대, 지들끼리. 그러니까 10개가 전부 다 하나는 아니어도 돼. 그치만 검은색 돌이 흰색 돌에 둘러싸이면 안 된대. 그런 조건이 나온 적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거였어. 흰색 돌이 10개가 있고 검은색 돌이 10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나열을 할 건데 검은색 돌은 적어도 1개와 이웃해야 돼. 검은색끼리.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다 세고 있어. 뭐일 때? 10개가 하나일 때. 이거. 그다음 2개, 8개로 나뉠 때. 막 이런 식으로 다 센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뭐 이제 여사건으로 해석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정확히 이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당연히 10개면 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10개까지는 아닐 거고 저런 식의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식에서 어디서 바뀌는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방식은 앞으로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특이나 모의고사 문제, 어려운 문제 풀 때 이 방식 많이 쓸 거니까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런 문제 나오면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